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공부하고 항상 연구하는 진짜 중국어 HSK 강사 진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에는 두 번째 자습 자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같이 공부를 해보고 알아봤다면 이번 수업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주제별로 어떤 문제가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번에 2017년에서 반드시 무조건 출제가 되었던 단어 주제가 뭐냐면 장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소 문제에서 필수 어휘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 어휘들을 통해서 자주 출제가 되는 문장 패턴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번 수업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에 보면요, 2017년에는 상반기에 있어서 필수 출제 유형이 장소 문제인데 판단 문제 기준으로 해서 매번 시험에 항상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10문제 가운데서 한 문제, 두 문제가 장소 문제다 그러면 비중이 엄청난 거예요.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듣기 첫 번째 파트의 문장에서 장소가 등장했을 때 어떤 문제 패턴을 보였었냐면 이와 같이 在 장소, 어디에 있다라는 걸 판단해야 되는 문제, 去거나 回 장소, 어딘가를 간다 혹은 돌아간다라는 장소 문제, 마지막에 이곳에 장소, 有 무엇이라는 어디에 무언가가 있습니다라는 존재에 관한 걸 표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17년에서 시험 문제에서 등장을 했었던 장소에 관한 판단 문제, 문제 패턴이 되는 거겠고요. 실제로 문제에서 봤을 때는 또 판단 문제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있는 객관식 선택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 문제에서도 우리한테 보기로서 항상 장소에 관한 단어들로 공통점이 있게 등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지난번 수업 때 1강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보기와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보기. 여기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보기다. 어떤 공통점이다? A, B, C, D가 다 장소다. 이런 문제가 심지어 한 번 시험에서 어마어마하게 5개까지도 출제가 되었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장소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이 방면에 있는 단어를 우리가 무조건 기억해둬야 되겠죠. 단어. 그 다음에 이런 장소 문제에 등장을 했었던 대화문에서의 패턴을 기억해주는 것도 참 중요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판단 문제를 풀 때 우리 어떻게 장소 문제를 풀어야 될지 단어 그리고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자료 속에 있는 문장을 보면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먼저 제가 이렇게 가장 많이 나와 있는 5가지 장소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어, 병을 보면서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대사관이라는 표현입니다. 대사관, 그대로죠. 大使馆 大使馆. 그렇죠. 두 번째, 영화라는 표현은 쉽게 기억하고 있었고요. 원이라는 병원 할 때 그 원자랑 똑같이 붙여주면 되겠죠. 자, 电影院. 한 번 더. 电影院. 세 번째 단어입니다. 사무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생긴 시라는 단어는 항상 장소에 많이 등장했었던 글자였는데 흡연실, 사무실, 교실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던 거 사무실, 办公室. 办公室라는 단어입니다. 네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이건 기초 수업 때 맨날 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갑니다.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책 봤습니다. 도서관, 图书馆, 图书馆. 마지막에 또 어떤 단어가 요즘에 차를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죠. 교통체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긴 한데 그래서 주차장을 찾거나 주차 자리를 연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停车场, 停车场. 창이라는 글자 지창에서도 봤잖아요. 그렇죠. 공항할 때 그곳입니다. 공항에서는 뭘 세워놓죠? 비행기를 세워두는 거죠. 停车场에서는 차를 세워두는 곳이다. 큰 곳이기 때문에 역시 창이라는 글자를 썼네요. 네, 이런 단어들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둘 연관 표현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대사관에 관련한 표현은 문장 속에서 어떤 명사가 언급이 될 수 있냐? 그렇죠. 签证이거나 후자입니다. 여러분 자료에 보면 발음이 나와 있습니다. 签证 뭐였습니까? 비자였어요. 후자가 뭡니까? 여권입니다. 그렇죠. 공항에 가서 내 비자, 내 여권 준비 다 됐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만들려면 대사관으로 가야 됩니다. 연관 표현으로 등장할 수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영화관에 관해서 표현 어떤 거? 티켓이 있어야 되죠. 표. 사러 갔는데 卖光了, 다 팔렸습니다. 연관 표현.
자, 세 번째, 办公室,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어떤 걸 메일을 보내다. 그리고 일강에서도 나왔던 단어였죠. 传真, 팩스를 보내다. 다 동사 어떤 걸 쓸 수 있다? 발송하다라는 파를 쓸 수 있다. 그죠? 그다음 네 번째, 도서관이라는 단어에서 표현, 공부를 하는 거. 또 책을 빌리러 갈 수 있잖아요. 꼭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책 빌리려고 도서관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借书, 借라는 단어도 같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停车 장일 때는 어떤 단어? 车位. 웨이라는 이 단어는 물론 양사로 쓰였을 때 사람을 세면서 존칭의 표현으로 한 분, 두 분 해줄 수가 있지만 이 단어가 또 위치할 때 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리를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차를 세울 자리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에 대해서 주차를 할 자리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车位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차장은 지상에만 있나요? 지하에도 있습니다. 뭐 地下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겠죠. 연관 표현으로도 같이 기억을 해두었을 경우 시험에서 훨씬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다. 명심해두기입니다. 실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이런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보자마자 어디에 관한 판단 문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봅시다. 他下午, 이 사람은 오후에 没有 아니, 뭘 하지 않았습니다. 취, 아까 얘기했죠? 취 뒤에 장소 나오는 경우가 시험에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었다. 어디에 안 갔습니까? 도서관에 안 갔습니다. 뭐 하러? 공부하러. 일강의 내용을 잠깐 끄집어다 설명한다면 이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는데 어떻게? 도서관이 갔는지 첫 번째 행동, 공부했는지 두 번째 행동. 행동을 판단하는 주술목에서 수로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음원 한 번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我下午本来打算去图书馆学习的，但是好朋友突然打电话来说要我陪他去买东西，我们就一起去了商场。他下午没有去图书馆学习。 자, 어땠나요? 도서관에 갔습니까? 혹은 안 갔습니까? 혹은 다른 곳에 갔습니까? 들렸나요? 같이 볼까요? 본문? 자, 원래는 가려고 했습니다. 打算, 지난 수업도 나왔던 단어였는데 원래 打算去, 원래는 도서관으로 가려고 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반전편이 나와 있습니까? 就一起去了, 결국에는 어디를 갔다? 商场. 그렇죠. 백화점에 갔네요.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뭐뭐뭐뭐뭐뭐 하더니 결국에는 어디에 갔습니까? 함께 去了商场,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갔다 안 갔다? 안 갔네요. 도서관에.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떤 문장입니까? 맞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맞는 문제네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장소 단어를 익히고요.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을 익혀주는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줄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행동 문제, 어딜 갔다, 뭘 했다라는 문제를 들을 때요. 항상 이런 패턴이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本来 혹은 本来打算 이렇게 같이 쓰여서 이 단어 뒤에 나오는 행동은요. 항상 뭐냐? 99.9%는 뭐냐? 함정입니다. 왜? 문맥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할 거였습니다. 결국에는 안 했습니다. 이게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일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本来打算 했는데 그 뒤에 등장한 이 행동이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행동과 똑같은 단어가 나왔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항상 여러분들을 주의해야 되겠죠. 이건 함정이다. 그러면 함정이 아닌 우리한테 좋은 걸 주는 표현도 있겠죠. 여러분, 요거. 基우라는 단어는 문법 책이든 아니면 선생님들이 강의하든 항상 강조를 하는 강조부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항상 앞에 어떤 조건이거나 어떤 사건이거나 어떤 무언가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서 문장을 마무리할 때 결국에는 그래서 바로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표현을 할 때 지우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항상 최종 결론이 등장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 줘야 되겠습니다. 방금도 그랬죠? 네. 원래는 여행을 가겠다. 요 문장. 그다음 원래는 서점으로 가겠다. 원래는 쉬려고 했다. 결국에는 어떻게 이 행동을 못했다라는 얘기가 뒤에 계속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지우가 나왔을 때 이런 단어가 등장했을 때는요. 어떤 일을 했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함께 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하철을 타고 갑시다.
결론적은 不要了 됐어요. 안 살래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듣기를 하면서 특히 판단 문제에서 어떻게 기억하냐? 本来打算 뒤의 행동은 함정, 就라는 뒤의 행동은 최종 결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항상 기억해두고 명심해두고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와 세 번째 파트에 등장하는 선택 문제, 객관식 문제에서 우리가 장소 주제로 나와 있는 문제들의 단어를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 飞机上 자료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飞机上 이걸 자꾸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거 비행기 꼭대기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 차에, 비행기에, 지하철에, 기차에라는 표현을 할 때요. 항상 방향사 뭘 써주냐? 上을 써줘요. 车上, 火车上, 地铁上, 飞机上. 그렇죠. 비행기 안에 있다, 비행기에 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餐厅 그렇죠. 식당의 표현이 뭐가 있었습니까? 자료 보이죠? 食堂, 饭店, 또 뭐? 餐厅 그렇죠. 예, 레스토랑 식당이라는 표현입니다. 장소입니다. 商店, 商店. 여기서 조금만 더 해주자면요. 여러분, 商店이라는 이 店이라는 글자도 기억해줘야 되겠고요. 물건을 파는 상점, 쇼핑몰, 큰 가게 이런 얘기를 할 때 뒤에 이것까지도 같이. 그렇죠. 아까 市场, 무슨 장지장 할 때 그 장입니다. 对了, 商店은 어느 한 가게를 얘기한다. 어떤 한 점포를 얘기한다. 그러면 商场은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렇죠. 쇼핑몰, 백화점이 되는 겁니다. 다음, 医院. 요건 쉽게 알 수 있죠. 마지막에 公司,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우리 앞에서도 강조를 했듯이 장소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에 관한 어떤 어필이 될 수 있는 단어를 항상 연관적으로 같이 묶어서 엮어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역시 뒷부분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비행기 하면요. 이런 얘기들이 항상 같이 시험 문제에서 등장해요. 물론 요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료 속에서 보일 수 있는 단어들이 같이 여러분들이 외워준다면 더 훨씬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座位 하면요. 座는 앉는 자리, 位, 위치입니다. 그렇죠. 지정석, 좌석. 또 登机牌 이겁니다. 요거는 병음 여러분 뒤에 글자 牌 요거 항상 명심해 두세요. 이牌라는 글자가 등장하면요. 어떤 네모난 물건인데 안에 글씨가 적혀 있거나 혹은 숫자가 적혀 있는 팻말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길에 있는 표지판도 뭐 루牌, 문에 있는 주소를 적혀 있는 것도 门牌. 그렇죠. 요거는 登机牌, 비행기를 오르는 들고 타는 팻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탑승. 중국 항공사 한번 이용해 보세요. 보딩 패스 대신에 登机牌라는 글자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餐厅이라는 글자는 菜单. 요걸 조금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딴이라는 글자는 여러분 단독 혹은 싱글, 혼자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리스트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요리 이름들을 리스트처럼 쫙 나열해내는 물건, 그렇죠. 메뉴판이죠. 商店, 상점에서는 어떤 단어가 할인합니다. 打折. 따죠. 뒤에 있는 글자가 주어예요. 발음 교호 보이죠? 네. 이걸 또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저렴하게 쇼핑을 하고 싶습니까? 꼼꼼하게 잘 따져 보고 사세요. 기억할게요. 따져. 두 번째 단어, 가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价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급 단어예요. 이 글자 꼭 기억해 둡니다. 款이라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쇼핑을 하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 이 단어는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의 의미로, 두 번째는 그 제품에 대한 얘기로서 디자인, 그렇죠. 그 다음에 양식, 그리고 디자인, 재질 혹은 이 종류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양서로도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관이라는 단어는 후라고 지불하다고 넣었을 때는요. 돈 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상점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네 번째 보겠습니다. 병원에 관한 직업 단어. 의사, 주사를 놓다, 검사하다. 그렇죠. 마지막 거 회사에 관한 얘기. 이제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출근, 퇴근 이것만 아니에요.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회의, 미팅 자료. 자료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후인, 복사해 주십시오. 이런 단어들이 함께 등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역시 실전 문제를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봅시다. A, B, C, D를 봤더니 딱 보자마자 바로 어디다? 장소. 네. 회사, 비행기 안에, 식당, 마지막에 쇼, 票处. 요 단어 강조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쇼, 팔다란 얘기. 표를 파는 곳입니다. 매표소입니다.
네, 자 여러분 역시 한번 음원을 먼저 들어보고 스스로 한번 선택을 해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음원 드릴게요. 先生，你坐的是我的座位。你看，这是我的登机牌。真对不起，我看错了，我应该坐在前一排。问，他们最有可能在哪儿？ 어떠셨어요? 이 단어가 직접 언급됐나요? 만약 언급되지 않았다면 연관 표현이 귀 속에 들어왔나요? 본문 봅니다. 자, 선생님, 네가 앉은 것은 입니다. 我的座位 뭐가 나와 있습니까? 座 아까 얘기했죠? 의자, 뭐 좌석 이런 걸 얘기하는데 웨이가 붙었을 때는 어떻게 지정석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로 당신이 앉은 것은 나의 지정석, 내 좌석입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삭제할 수 있는 물건들이 바로 있지 않나요? 여기서 단어들 가운데서 어떤 걸 삭제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매표소에서 이런 좌석이 없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계속 보겠습니다. 你看 보여주는 거죠. 这是我的登机牌 이건 나의 뭡니까? 탑승권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정답을 고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항에 혹은 비행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真对不起 제가 잘못 봤습니다. 我应该坐在前一排 저는 앞자리였네요. 질문이 뭐였습니까? 他们最可能在哪 그렇죠. 단어가 어느 곳에 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갑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장소 문제인데 대화를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가능하게 어떤 위치에 있는 그리고 어디에서 진행을 하고 발생을 하게 된 대화문이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라는 표현, 비행기에 있다라는 표현은 언급이 되지 않지만 비행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좌석, 탑승권, 앞자리 이런 단어들을 기억해 줌으로써 충분히 시험에서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듣기 문제에서 판단 문제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때 지금과 같이 정답을 선택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게 될 수가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비행기거나 공항에 관해서 이런 단어가 항상 등장을 한다는 걸 명심해주기. 그러면 이런 단어들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떤 문장 속에 쓰일 수가 있다는 걸 자료를 보면서 미리미리 공부해 두었다면 시험에 가서 듣기를 할 때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자, 봅시다. 단어들 단어장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탑승권, 登机牌, 登机牌, 탑승권, 预定, 预定.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위가 미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위시 하면요. 미리 공부한다. 预定, 미리 결정한다, 예약한다. 세 번째, 마이, 팔다인데 마이 꽝러, 다 팔았습니다. 항공권 주세요. 이 일정을 말씀드렸더니 죄송해요, 매진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자, 후자, 후자, 여권입니다. 그 다음 거, 요 단어는 4급부터 나오는 단어이니 조금 어렵습니다. 앞에 있는 요 글자, 항이라는 글자는요, 항공, 항공 할 때가 항입니다. 빤이라는 글자는 맞아요. 쌍반. 출근하다, 我们班, 우리 반 할 때 그 빤이 맞습니다. 그런데 항이랑 같이 쓰였을 때는요, 항공편, 항공 스케줄 얘기하는 거예요. 명심할게요. 항반, 항반입니다. 그렇죠. 이런 단어들이 들렸을 때는 어디랑 연관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공항이거나 비행기인 거예요. 그래서 문장 속에서 이런 덩어리들이 들립니다. 이런 덩어리들 들렸을 때는 무조건 공항이거나 또 혹은 비행기다. 첫 번째, 准备好, 준비를 잘해주세요. 您的登机牌. 두 번째, 这是我的登机牌. 이거 내 탑승권이에요. 그 다음 문장, 预定 예약합니다. 机票 항공권을. 어떤 항공권? 去北京的 북경에 가는 항공권. 세 번째, 机票已经卖光了. 이미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무엇을? 항공권을. 그 다음 문장, 没带护照. 뭘 안 갖고 왔습니까? 소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권을 못 갖고 왔어요. 그 다음, 把身份证给我. 그렇죠. 매표원이거나 혹은 승무원이 신분을 확인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신분증을 저한테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마지막, 告诉我您的航班. 항반. 왜? 내가 마중 나갈게요. 내가 항공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공항에 가서 당신을 맞이할게요. 왜? 그래야지 항반을 알아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항반은요, 항공 스케줄, 항공편이 된다 그랬어요. 이런 얘기들을 내가 듣기 문제를 하기 전에 미리 외워두고 공부를 해두었거나 읽어본 기억이 있다면 시험에서 알아듣기가 훨씬 더 쉽고 문제를 훨씬 더 잘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로써 여러분들을 위해서 4급
듣기 부분에서 등장할 수 있는 장소에 관련한 판단 문제, 그리고 어휘, 또 선택 문제, 그리고 어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 여기까지고요. 저는 세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大家好. 항상 연구하고 항상 공부하는 진짜 중국어 HSK 선생님 진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달 한 번씩 모의고사 그리고 해설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모의고사로는 추석 연휴 뒤인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강남 파고다 어학원이 되겠고요. 좋은 강의 준비했으니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연구하고 항상 공부하는 진짜 중국어 HSK 선생님 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